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은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평소에 주식을 잘 보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 조금 바쁘신 분들이 이걸 보기가 딱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딱 10분 정도만, 아니면은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2배속으로 한 5분에서 6분 이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런 리스크가 나왔죠. 이번에는 도이치방크라고 합니다. SBB 그 다음은 CS, 그리고 CS 그 다음은 도이치방크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럽 증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미국도 초반에는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일단은 봉합되며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 뒤에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 미국 배터리 공장 계획보다 4배 키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과연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야겠죠. 도이치방크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 지속적으로 은행 리스크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코코본드 리스크 기억나시나요? 그 녀석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장중 220bp 여기까지 올랐으며 이는 201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CDS 프리미엄이 뭔가, 이거는 그냥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보험을 들 때 뭔가 지병이 있으면 보험을 낼 때 돈이 더 비싸지겠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 혹은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되는데, 요게 220bp 여기까지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아, 지금 CS 아니 도이체방크는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으며, 다만 CS와는 다르다, 도이체방크는 더 탄탄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은행권이 터지면은 최근 들어서 코인이 급등한 흐름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코인 시장을 보니까 뭐 그냥 보합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내일 우리 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조금 봐야겠죠. 주말 사이 뉴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0.8% 상승으로 나름 괜찮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또 꺾이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건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계속 음봉이 가득하면서 하락하던 그 시기를 거쳐 120일선을 지지하고 다시 또 쭉쭉 올라서 거래량 또 늘어난 걸 보이죠. 거래량 상승과 함께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65,000원 뚫고 가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 코스피도 2,400을 뚫고 더 올라가는 환경 마련될 수 있겠죠.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한 발 앞서서 더 쭉쭉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3.3%나 급등했고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갔던 외국인 최근 3일간 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연기금은 그래도 나름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랑 WTI 보도록 할까요? 환율이 많이 급등하긴 했네요. 1,300원입니다. 16원 급등. 그리고 WTI는 다시 또 오르나 싶더니 조금 하락해서 69.29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조금 안 좋습니다. 매도세가 조금 있죠. 이 부분이 다시 또 올라가는지, 그리고 콜옵션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또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 초 1월, 2월 그 정도의 장세를 앞으로 선물 옵션이 돌아온다면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풋 옵션은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어떻게 됐나? 처음에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 길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눈앞이 딱 깜깜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가 또 많이 하락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호재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블라드, 대표적인 매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블라드가 금리 인하를 예상케 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 사람마저는 안
안 꺾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마저 금리 인하를 외치니까 증시는 조금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리 근데 금리 인하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조금 좋아해? 이런 사람마저 자신의 의견을 선회했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은행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한번 BB 스텝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증시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화답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미국 채권 지난번 4.0 딱 찍고 쭉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4.0 안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 다시 또 늘어나겠죠.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은행이 터지면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하지만 요 친구는 그냥 잠잠한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보합 출발 가능성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는 나름 다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은행권 리스크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쯤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분명 오긴 오겠지만 뭐 일단 그때는 뭐 미래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은 잘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는 2008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위기는 있어도 몰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 이거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이 고민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할 때겠죠. 충분히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와중에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는 꼭 파악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 하락할 텐데 외국인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게 정답이 될 확률이 꽤나 높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는 리튬, 전고체 등 2차전지 그냥 전체 다 올랐고 그 사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 폴더블 폰 요 친구들이 같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바로 계속 달리고 있던 2차전지 3개월째 달리고 있죠. 그 반면 이제 달리려고 하는 반도체 이 두 개의 이번 주 방향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이번 주에 무엇을 샀나? LG엔솔,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포스코케미칼, KT, 솔루엠, 셀트리온,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등을 매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LNF, 금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솔루엠, SK텔레콤, 카카오, LG전자, 현대차,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 신한지주, 고버스, LG화학, 두산에너비티, KB금융, 포스코케미칼, 메디톡스 등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스위스 1등 은행인 UBS가 2등 은행인 CS를 전격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좀 생겼죠. 바로 코코본드 22조 가치가 제로가 되면서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도이체방크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준율은 인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준율 인하라는 거는 결국 은행 보고 돈을 풀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중국은 슬금슬금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값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판호가 발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옐런이죠. 옐런이 예금 전액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또 그 다음날에는 아닌 것 같다 다 안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예금을 또 보장할 수 있다 요런 뉘앙스로 지속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하루하루 난리가 났었죠. 그나저나 갑자기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야, 옐런처럼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기분이 어떨까? 저 길에서 무서워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챗GPT의 대항마 바드가 드디어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바드에 대한 혹평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올리고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마지막입니다. TSMC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80조를 들여서 총 4개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요런 소식이 다른 반도체 업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 중국 방문.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출산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죠.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던 반도체 거기에 찬물을 끼얹
끼얹을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을지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입니다. 한미 민주주의 정상회가 열리고 세계 보안 엑스포가 열리네요. 그리고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고 목요일입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3월 PSI, ESI가 발표. 금요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중국 3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3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교촌 가격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치킨 가격 3만원 시대 드디어 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공모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증시 일정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